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민입니다. 와, 방송 준비하는데만 1시간이 걸리네요. 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시간은 9월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과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문자명왕 보도록 하죠. 문자명왕. 자, 문자명왕은 이제 누구냐? 이제 정치 부분에서 이제 장수왕의 손자인데요. 아무래도 이 문자명왕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마 그런 부담이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장수왕이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그 업적을, 이 광활한 영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현대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오히려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한다.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성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호랑 때부터 이제 고구려의 이제 힘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귀족과 왕족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 나제 동맹, 그래서 신라와 백제에서도 이제 강력한 왕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좀 성군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고구려 영토는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왕 봅시다. 영양왕. 이 뭔 개소리야! 자, 영양왕을 보면 이제 영양왕 때 주목해야 될, 여러분 책은 19페이지인데요. 이 영양왕 때 가게 되면은 먼저 시대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중국은 남조와 북조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통일한 나라가 이제 북쪽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걸 통일하면서 이제 수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통일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의 한족으로 이제 통일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여러 왕들이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었고 변화 시기가 되게 짧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영토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용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통일된 국가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국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 중국의 한족들이 중원을 차지하고, 이 한족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국가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수나라는 왕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문제, 하나는 양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2명의 이제 국가가 쳐들어왔죠. 이 두 왕 다 쳐들어왔어요. 이 문제하고 양제 둘 다 쳐들어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요동성에서 저지를 당했고, 이 양제가 실제로 또라이인데, 이 양제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를 가두고 자기 위에 형을 죽이고, 그 3명인가 아마 죽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3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첩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라는 얘기는 자기에게 엄마인데 엄마가 자기보다 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첩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보다 어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라이인데, 그리고 이 양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운하라는 게 있어요. 운하. 여기에 보면은 중국 북쪽에 흐르는 이 황하, 밑쪽에 흐르는 양쯔강, 요 2개를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대운하라고 하는데, 나는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나는 중학교 때 이 대운하라, 중학교 때 아무래도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난 대운하를 배웠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배웠냐면, 이게 낙동강 정도 되겠구나. 낙동강도 크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낙동강보다 더 컸던 것 같아. 이걸 중국 사람들이 파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 강을 만든 거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때 당시에는 내륙 간에 이렇게 상하 간에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국은. 왜냐하면 여기 산도 많고, 특히 요 일대 산도 많고,
특히 여기 때 산에서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게릴라전도 했었고, 여기 근처에는 또 산도 많고, 그 다음에 요 일대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이 중국 남쪽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은 쪽이었기 때문에 이 북쪽의 물자들을 남쪽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운하를 파가지고 강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놀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내가 중국사 전공은 아니지만, 양제가 그동안 했던 짓을 보면, 인간 놀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하여튼 양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다. 근데 고구려도 황제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나라의 2차 전쟁이죠. 자기 아빠가 문제가 실패했던. 그래서 이때 당시 113만을 이끌고 오는데 이것도 역시 요동성에서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구려의 상황은 어떤가 좀 보면, 일단 고구려의 영토는 줄어들었다 얘기했죠. 신라는 이때 당시에 진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흥왕.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제는 신라와 같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가 신라의 배신과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으면서 이 신라에게 많은 신라에게 이제 패하고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백제가. 그래서 이 백제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의 동맹 관계를 체결하게 돼요. 그러자 이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는 돌궐과 동맹을 맺고, 백제는 기존의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서 신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나타난 게 바로 관산성 전투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차 때는 요동성,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와요, 학생들. 자, 그러면 2차 시험이 이제 2차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양제한테는 1차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제 1차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제가 여기 왔다가 요동성에서 막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별동군을 만드는데, 별동군이 뭐냐면은, 이게 군대 용어인데, 학생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좀 보면,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 수나라가 있는데, 수나라 여기에 이제 113만이 오다가 여기 요동성에서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요동성에서 막히니까 여기 밑에 평양성이 있잖아요. 평양성. 이 평양성을 바로 진격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럼 바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30만이라는 군대를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갑자기 쳐들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별동대를 이제 만든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30만이라는. 그럼 이런 30만이라는 특수부대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없겠죠. 왜? 빨리 가서 함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치 식량을 휴대로 해서 이제 개인 병사들이 휴대를 해서 쳐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 대를 오는 걸 파악을 하고 게릴라 전술을 핍니다. 게릴라 전술. 게릴라 전술이 뭐냐면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전술을 펴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가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해진 현상을 이제 당나라가 수나라가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병사들이 뭐 오줌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잡아먹는다든가 뭐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때 당시에 30만을 이끌던 사람이 이름도 우울해.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고 가다가 자기도 안 되겠거든, 이게. 왜냐하면 설사 평양성에 도착한데도 이 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식량이 없잖아. 그러면 다른 마을을 습격해야 되는데 이미 마을에는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막 논밭하고 이런 거 다 태웠거든. 이 우중문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을지문도 때마치 근데 을지문도 연락이 왔네. 나 항복할 거임. 그러니까 우중문이 와 대박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중문이 딱 만났어요. 을지문덕을 딱 만났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항복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중문 주변에 있는 애들 항복한다는 거 맞다. 그냥 빨리 가자.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황이 그렇겠죠. 지금
지금 병사들 다 죽고, 병사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중문이, 뭐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우중문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사이수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여기가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지금은 청천강인데, 이 청천강에 한 달 동안 비가 왔었어요. 실제로. 한 달 동안 장마 때문에 비가 왔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여기다 물을 저장해 놨다가 터트린 거죠. 그게 그 유명한 612년에 일어난 사이수 대첩이죠.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3대 대첩. 하나가 사이수, 두 번째가 진주, 사이수, 귀주, 한산도. 이렇게 상대 대첩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왔다가, 실제 수나라가 수군도 왔었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있는 살수, 요쪽 살수에서 이렇게 패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 약간 좀 그런데.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좀 풀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지금은 없어진 건데, 초급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급 문제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시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우중문이 을지문덕한테 이제 항복하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중문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을지문덕 장군께서 우중문한테 시를 보내는데 그 시가 이겁니다. 그대의 뛰어난 책략은 천문을 뚫었고 기묘한 작전은 지리를 통달하였소. 싸워 이긴 공이 이미 크니 이제 그만 되돌아가는 것이 어떠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거, 각하도 뭐 항복한다고 뭐라고 하고, 하여튼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사 능력 검증시험 고급에 나왔어. 그래서 우중문, 신묘한, 그 다음에 을지문덕, 요 세 개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은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한국사 능력 검증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진짜 안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한데, 단어를 보고 단어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뭐 70점은 나오죠. 고득점은 못 나오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왕 봅시다. 비타민 왕 때 이제 그 유명한 온달 장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 그죠? 그래서 그 바보 온달 얘기랑 그 평강공주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데, 자꾸 평강공주가 우니까 아빠가 너 자꾸 울면은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막 이렇게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딸이 커서 아빠 말씀을 지키셔야죠. 이러면서 갑자기 누구야?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딸이 맞아야 돼. 진짜 말 안 듣는 거지. 아빠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지키라고 막 하는 거면. 하여튼 갔는데 이 여자애가 가서 온달을 엄청 공부시켜서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온달이 활약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의 아차산성을 공격했다가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평강공주가 엄청 갈궜겠지? 공부 안 하면? 하여튼 그랬을 것 같고. 뭔 개소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서 나온 얘기를 좀 얘기를 하면,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한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뭘 찍어야 되냐? 신집, 이문진의 신집.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수 대첩 나오면서 이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가 이랬던 것 같아. 1번, 불교를 수용했다. 2번, 충주 주원고구려비를 세웠다. 3번, 평양성을 짓고 있었다. 4번,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5번,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가 아마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어.